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 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사선에 김태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바로 결판이 났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특히 이제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당선 이후 당선 인사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 정청의 역량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경제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켜내서 국민 고통을 줄이는데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네. 당초 어제만 해도 이제 2강 1중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을 하기는 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강 1약이더라고요. 아주 네. 정성호 의원은 9표밖에 못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과반을 득표할 수 있어요. 1차에서. 만약에 정성호 의원이 한 20표를 가졌으면 사실은 과반을 얻을 수 없는. 지금 현재 김태년 의원이 82표인가를 얻어서 딱 84표인가를 얻어서 과반을 딱 82표. 164명 중에 82표를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됐는데 만약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정해졌다는 것이 이제 힘을 실어주기는 합니다만은 비교적 전해철 의원과 김태년 의원에 비해서 정성호 의원은 말하자면 친문 쪽은 아니었다는 측면에서 너무 적은 표 아니었느냐 이런 것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또 실제적으로 큰 거대 정당일수록 소수파도 일정 정도 한 30%는 있어야지 하나의 역동성을 갖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오히려 역으로 보면 뭐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도 다양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지켜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후보 중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일 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기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역으로 보이죠. 그런데 나이 순으로 보면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전해철, 김태년 이런 순서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뭐 보이기에 따라 정성호 의원이 제일 젊어 보이신데 김태년 의원은 어떤 분이에요? 64년생이고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청년운동을 했고 청년운동을 하면서 말하면 청년회를 하면서 성남에 가서 지역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국회에 도전을 했고 17대 국회의원을 했고 18대에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대 연이어서 지금까지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동안의 국회 상임위에는 정책위 의장도 했습니다만 주로 산자위 활동을 많이 해서 실제 본인은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경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깨뚫고 있고 또 정책위 의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나 또 원내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제 안정화 또 정책 정당이라고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김태년 의원이 훨씬 더 똑같은 세 분 다 누가 되더라도 그럼 뭐 흠잡을 데 없는 분들이었습니다만은 또 본인 스스로가 난 재수생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간적 공감대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 저 세 분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는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었지 않았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뭐 경희대 출신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또 대통령 당정청 관계에 있어서도 전해철 의원 못지않은 또 말하자면 그런 힘이 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겠죠.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원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싸움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주호영 의원님이 되거나 권영세 의원님 둘 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품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말하자면 김태년 의원 정도의 여러 가지 마인드나 경륜이면
그분들을 잘 모시고 협치하면서 충분히 찾아올 거 찾아오고 드릴 거 드리면서 잘 유연하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회를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밀고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갑 실장은 앞으로 대야 관계 어떻게 전망합니까? 김태년 의원이 사실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탈합니다. 그리고 잔정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승리도 사실은 김태년 의원의 그 진심이 통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선거 전에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열심히 또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이번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고 그리고 대야 관계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거대 여당입니다만 야당을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 타협 공간으로 끌고 와서 이 지금 위기 극복을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좀 치중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 있고 또 본인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책통입니다. 상당히 지금 위기 극복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또 역량을 집중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협치를 강조하리라고 봅니다만 또 하나는 근데 지금 이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위기 극복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서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걸 마냥 끌려가거나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것 역시도 김태년 의원의 노련함 정도면은 저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김한기 변호사는 어떤 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180석을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역사,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 네.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극단적으로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느 법률도 이제 국회는 일종의 이제 통법부가 되는 거죠. 통법부. 정부가 집권당이 정하면은 그냥 국회는 통과시키는 기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좀 이렇게 권력을 좀 남용하는 거 우려도 이런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을 그렇게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수당과 이제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반출을 해서 이제 좀 더 겸손하고 이제 제1야당인 통합당과도 좀 이제 말도 좀 경청한 좀 이런 합의하는 모습을 가장 좀 기대하고 또 김태년 의원도 사실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아마 이분이 이제 그 예상외로 1차에서 과반수 압승했잖아요. 예. 그 의미는 이제 한마디로 일 좀 하자. 일 좀. 이분이 정책위 의장만 2번 한 정책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 일 안 하는 걸로. 근데 21대는 좀 새롭게 일 좀 하자. 이런 의원들의 저는 뜻이 포함된 거고요. 네. 이분한테 제가 2마디로 제가 적었는데 예. 2개는 이게 일견 모순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의석이 걸맞는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 정치를 해라. 180석이면 이제 야당 탓하지 말고 주도권 가지고 책임 정치를 하되 그렇지만 이게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배려, 포용, 설득하는 합리적인 자세도 가지라. 이 2개를 조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2가지를 절절하게 조화해서 책임 정치를 펴되 야당을 배려하는 이런 정치를 기대합니다. 예.